추운 겨울바람이 지나고 봄을 알리는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1년 중 불과 열흘만 핀다는 벚꽃. 그 짧은 찰나를 즐기러 나온 가족, 연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곳 기찻길엔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 대신 벚꽃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진해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워낙 벚꽃 하면 이제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진해고, 군항제고 이래서 오게 됐습니다. 예, 동업에 있을 때는 애들하고 같이 가끔씩 여기 들르곤 합니다. 뭐 창원 사람이니까 당연히 진해를 방문하기도 했고, 어렸을 적에는 이제 군항제 때문에 엄마 아빠 손잡고 방문했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기차 보고 기차 안에 본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도 놀러 오실 건가요? 당연하죠. 네. 봄이 되면 벚꽃이 만발하는 도시이자 한국의 근현대 공간에서 옛것의 가치와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도시. 이곳은 창원시 진해입니다. 봄의 손님을 맞이하는 곳 진해역입니다. 사실 이곳엔 더 이상 열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1926년에 지어진 진해역은 2015년을 끝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진해역엔 이제 문화의 기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진해는 어떤 변화를 맞이했던 걸까요? 그 처음을 돌아봐야겠습니다. 과거에는 진해역이 여객을 담당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플랫폼 역할, 만남의 장소로서 역할을 했을 거고. 진해역에 대한 추억들은 굉장히 많죠. 진해역 광장에서 굉장히 그 친구들하고 많이 뛰어놀던 그런 생각도 있고. 상인들이 많이 생각나요. 이렇게 장바구니 들고 그때는 막 했었거든요. 2009년 마산에서 여기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종종 이쪽에 오면 사람 너무 많아요. 당시에 생각을 하면. 그 이후로 2016년도에 다시 돌아오니까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제 오랜 역사를 지녔지만 폐역이 된 진해역처럼 진해도 세월의 흐름을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고 상권이 침체되며 노후된 건물이 자리만 차지하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벚꽃이 지고 축제가 끝이 나면 활력을 잃는 거리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6년의 시간이 흐르며 이 도시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도시 곳곳에 변화의 씨앗을 뿌려갔습니다. 진해엔 어떤 이야기들이 피어났을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진해, 그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충무지구에는 진해역처럼 긴 역사를 가진 근대 건축물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진해에는 근대 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 이제 여기 산재되어 있는 이제 근대 건축물들, 근대 도시 공간들을 가져와서 이제 이거를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공간이 매력적인가, 어떤 공간이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진해에는 어떤 매력적인 공간들이 있을까요? 공연이 열리고 있는 이곳은 보태가입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의 세월을 간직한 이 공간은 청년들과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유 공간이 되며 팝업 스토어가 열리고 배움이 공유되는 다양한 모습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 제가 처음 진해에 왔을 때는 사실 진해 주민분들께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뭐 재생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큰 도심에 사실 주민 공동체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주민센터에 있는 이제 2층에 있는 조그마한 강당 이런 공간 외에는 없었어요. 도시의 문을 열기 위해 사람들은 보태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설계비가 없었어요. 건물을 뜯어 고쳐야 되는 예산밖에 없었는데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과 주민들이 이제 기획 설계랑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가지고 지금의 현재의 모습으로 가질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했거든요.
지역에 있는 자산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실질적인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과정이 공간에 고스란히 담길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감동이 되는 지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처음 구경하셨죠? 고사라고 합니다. 고사. 새롭게 열린 보태가 앞에서 고사가 열리네요. 많은 이들의 바람이 한 마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벚꽃마루도 그렇고 보태가도 이제 이 지역이 잘 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인사 그냥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보태가 맞은편에 위치한 이곳도 100년이 넘게 충무지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차도 한 잔 마시면 더 좋고 안 마시고 이 사람들끼리 뭐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담소하라고 아무나 와서 쉬는 곳입니다. 네이밍 공모를 통해서 탄생한 이름이 벚꽃마루입니다. 벚꽃마루도 어느새 진해를 찾는 이들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이전에는 정말 이제 오래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늘 보던 거다 보니까. 제가 그냥 도시재생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그냥 건물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의 활동량을 증가시키고 대면하게 되고 감정이나 일상생활을 나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두 개 건물은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항도시의 역사를 품은 근대 건축물들이 새롭게 단장되며 보태가 벚꽃마루 같은 공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은 단순한 재건이 아닌 공동체와 문화를 새롭게 잇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도시재생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이제 그 개발 사업 무조건 헐어버리고 없애고 새로운 건물들을 짓는 게 아니라 기존의 역사성이라든지 공간성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보듬어가는. 도시재생은 사실 말 그대로거든요. 도시를 다시 살리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의 활력이 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이 되는 거고요. 거점이라고 하는 이제 건축물을 이제 설계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건축물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조직들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맡아서 추진합니다. 진해에 이런 변화가 생긴 건 2019년 충무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운영되면서부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충무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이 좀 컸죠. 저희들이 080 마을학교라든지 진해 살롱이라든지 또 청년 시점 여러 가지 책자 발간도 하고 자신들이 숨어있는 역량을 개발시키고 어떻게 보면 좀 옆에서 부추겼다고 얘기해야 할까요? 행정과 주민 사이를 잇고 조율하는 것도 충무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센터는 사실은 이제 그 행정과 주민의 중간 지원 단계로서 이제 행정이 좀 이해하기 쉽게 또 전달도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는 행정 이야기를 또 쉽게 또 전달해주는 그런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을 했던. 무엇보다 주민들이 직접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주민을 위한 어떤 그 도시재생 사업인데 주민들이 또 알 권리도 물론 있을 뿐더러 주민들이 어떤 관심이 또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민협의체가 이제 결성이 되었고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센터 측에 전달하기도 하고 관심이 없거나 모르는 분들한테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어떤 사업들을 한다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주민협의체 위원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주민들은 협의체를 만들어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 과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힘듭니다. 각자의 생각을 다 들어보면은 다 똑같이 다 맞아요. 사실은 싸우다 보니까 오늘까지 온 거죠. 갈등 구조가 굉장히 많죠. 근데 갈등이 있어야 그게 이제 해소되는 과정에서 서로의 끈끈함이나 어떻게 보면 지역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과정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 도시재생이 그나마 이제 충무지구는 잘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뿌리 내림이 어디까지 뻗어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설명을 해주게 되고 지역을 더 사랑하게끔 된 겁니다. 그냥 시민이라기보다는 저는 도시재생의 일원이라고 제가 느끼지고. 도시재생은
어쨌든 간에 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공동체 아니면 그 지역의 자원들을 처음부터 잘 발굴을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서로 고민하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게 도시재생일 것 같고 그게 향후에는 이제 지역을 살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야, 경남 일본이 나온다요. 야, 기자님 찍는 거 이거 보세요. 이거 보라고. 보슬비가 내리는 진해입니다. 비가 오는 날인데도 진해역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오늘은 충무지구에 도시재생대학이 열리는 날입니다. 주민들은 도시를 이해하고 변화를 이끌어갈 역량과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진해역에서 무슨 미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도시재생 관련한. 그래서 이게 뭐지? 제가 처음에 그 도시재생 사업이 있다는 것을 사실 몰랐어요. 어느 한 분이 지금 도시재생에서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주민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한번 참여를 한번 해보라는 그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뭔지 모르고 이제 그냥 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도시재생대학을 제가 먼저 들어갔죠. 도시재생대학은 농기교육의 대학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주민들께서는 도시재생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거든요. 처음에는 뭐 저녁 때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뭐 먹는 것도 주고 이래서 내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갖다가 이제 세밀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도시재생이란 무엇인가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흩어져 있는 주민들을 좀 모으고 역량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창원시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역할을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도시재생대학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은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중 하나인 축제가 지금 시작됩니다. 진해는 이제 축제 그러면 군항제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군항제 10일 끝나고 나면은 진해에서 할 수 있는 축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축제를 만들자는 얘기는 도시재생대학을 할 때마다 주민들이 엄청 많이 말씀을 하시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3월 달에 진해 군항제가 있잖아요. 3, 4월 달에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진해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4월 이후부터는 진해에는 유동인구가 많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가을에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진해라는 이곳에서 뭔가를 하고 싶었을 때 문화기획단들이 이렇게 가을 군항제라는 타이틀을 탁 이렇게 이름을 내세울 때 참 신선하다. 주민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가을 군항제는 어느새 충무지구를 알리는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민, 청년, 상인, 기획자 등이 참여하는 기획단도 설립되었습니다. 진해 충무지구일 때 해적이 나타났는데 해적왕이 역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처음에는 봄, 여름, 가을 계절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파이팅! 파이팅! 주민 기획단들을 이제 모집하다 보니까 첫 해 때는 다양한 지역의 축제들과 그런 감독님들을 모셔가지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켰던 것 같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이 단체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정말 그 처음에는 몸으로 그냥 때우는 그러한 이제 축제를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1회가 지나고 2회가 지났을 때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 조금씩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오늘 행사는 일단 작년에도 제가 주민 축제 기획단을 했었는데 올해는 좀 제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 커져서 약간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손이 많이 가야 되고 주민들이 하는 축제가 과연 뭐가 재밌지? 연예인이 오지 않는 축제가 뭐가 재밌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드는 축제다 보니까 저는 일단 같은 주민이 봤을 때 조금 더 애착이 느껴지는 축제로 좀 그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우리의 축제를 다 함께 즐기자. 다 함께 즐기자.
가을군항제는 저도 주민으로서 시작을 했지만 주민들과 같이 기획을 하고 같이 축제를 만들었고 지금 3년, 4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게 가을군항제가 가지는 제일 큰 장점이자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해 가을군항제가 생긴다니까 봄군항제와 더불어서 진해 활기가 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너무 기대되고 많이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는데 끼워주셔가지고 제가 기획단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좀 즐거웠고 이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축제라는 걸 매개로 해서 진해에 산재되어 있는 근대 건축물도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고 진해에 흩어져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나 이제 기획자분들도 모을 수가 있는 축제를 매개로 그런 일련의 일들을 추진을 하는 것들이 결국은 도시를 살리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자랑 좀 하죠. 그리고 저희 지나가다가 이거 선물도 받았어요. 예쁘죠? 예쁘다. 언제 시작해? 그냥 재밌었다. 자. 괜찮아요? 네, 뭐라고 붙이셨어요? 으라차차 신난다. 붙이신 이유는요? 그렇게 으라차차 신난다라 쓰신 이유.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서 너무 신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앞으로 되풀이 될 수 있는 내년에도 되고 그 다음에 해도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한 가을 바람을 따라 사람들의 발걸음이 진해로 모입니다. 축제를 기획하고 상권을 활성화하며 지역을 가꾸는 이들은 바로 이곳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가을군항제는 왜 주민들이 만들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지? 주민들이 사실은 이 지역에 대해서 애착이 너무 많아요. 더 많은 이야기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구성지고 또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아내지 않을까.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는 주민주도형 축제가 아니고 주민참여형 축제에 불과했어요. 가을군항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주민주도형 축제로 다시 이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해 주민축제 기획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고 그 주민들이 아직도 저희와 함께 기획 활동을 하시면서 축제를 같이 만들어간다는 확연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이야기와 손길로 도시를 새롭게 바꿔나갑니다. 누군가는 축제를 기획하고 또 누군가는 청년들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이들의 손에서 충무지구는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충무지구에는 가을군항제와 더불어 상인과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축제들이 하나둘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진해역부터 중원로타리까지의 축제 공간을 만들었고 중원로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몇 개 없어요. 상인들이 자기의 가게를 놔두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찾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됐고 중원로가 아닌 대도골목 쪽 방향으로 한 가로축 형태의 소규모 축제를 이제 상인들과 함께 만들어 보자. 맛있고 괜찮은 가게들이 많다 보여주려고 이제 행사를 그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상인들이 오늘 매출이 얼마나 늘어가느냐가 또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잊혀졌던 거리에 사람들의 열기를 투입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틀 동안 저희는 잊혀져 있던 이 동네로 사람들을 1000명 가까이 불러들였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웃고 떠들고 춤추게 했다면 이게 정말 좋은 축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다음에 만약에 3회차가 된다면 더 멋있게 이제 저희 협동조합의 이사들과 조합원들과 함께 잘 이렇게 꾸려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축제를 배워나가고 잘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밖에서 이번에도 맥주 축제를 했는데 잘했어요 해서 너무 우리가 뿌듯합니다. 도시는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살아납니다. 한때 활기를 잃었던 충무지구의 상권에도 도시 재생의 손길이 더해집니다. 낡았던 간판들이 새롭게 바뀌고 상점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은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단순한 외관 정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권이 변화하기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상가 리브랜딩 사업이라고 상가의 체질을 바꾼다 또는 주 고객층이 바뀌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해방 이후의 역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런 동네로 리브랜딩을 하는 사업을 했었어요. 회식 자리이자 유흥가였던 동네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볼거리도 있고 그 안에서 문화체험도 할 수 있고 근데 맛있는 음식과 괜찮은 가게들이 있는 그런 동네로서 바꾸는 게 맞다라는 소신을 갖고 접근을 했죠. 상인들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득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본인들은 배가 고프고 힘이 드는데 뒤에까지 어떻게 보냐 이야기를 하시고 내일 문 닫을 수도 있는데 너무 힘든데 지금 당장 안 도와주니까 그게 더 서운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나? 고객으로서도 찾아갔다가 그냥 동네 아는 동생, 돌아다니는 청년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같은 동네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러면 우리는 뭘 바꿔야 되지? 뭐가 변해야 되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공유해서 같이 변화를 하는 게 오래 업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옆집이 잘 되면 나한테도 잘 될 수 있거든요.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충무지구 도시재생사업은 6년 안의 여정을 통해 많은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숙제도 있습니다. 센터가 사라지면 오로지 주민들의 힘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동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루어내야 되는 사업인데 기간이 한정돼 있고 또 마중물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어받아서 관리할 이제 주체들도 생기게 되는데 그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끝나고 나면은 오롯이 이제 주민들 또는 시민들에게 이 모든 시설들을 이양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진해 살롱을 운영하고 또 운영장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또 만들게 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참가자로 진해 살롱에 갔다가 그 계기로 다양한 사업들에 참여하게 되면서 아 진해가 진짜 재밌는 곳이네. 여기 진짜 사람들 좋네.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생단체라고나 할까? 진해 그 충무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우리가 만들었죠. 그래서 센터가 다 떠나고 주민협의체가 이제 없어지면은 그 역할을 협동조합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태가나 벚꽃마루, 나중에 진해 문화 플랫폼 1916도 마찬가지일 건데 거점을 관리하는 마을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마을 공동체가 그런 거점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의 마을 공동체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제 마을 관리 사업이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화를 위한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은 사람들을 천천히 변화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좀 일깨워주고 격려되고 자극이 되다 보니 끄집어내긴 거죠. 우리 지역에 너무나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인재를 발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팝업 스토어를 연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영위해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그것들이 저로서는 의미가 있는 일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5년 전에는 사실 뭐 이런 게 있단다. 막 재미로 선진직 한다면 뭐 관광 가듯이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다녔어요. 많이 달라졌죠. 그때의 가벼운 마음이 아니고 지금은 이거를 꼭 살려 좀 내야 되겠다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도 나중에는 뭔가를 우리 초창기 때 그분들이 이걸 노력했구나 하는 걸 또 보여주고 싶은 진짜 그런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은 지자체에 의해 시작되지만 그 지속성은 주민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진해는 어떤 곳일까요? 맨날 진해는 일제강점기의 도시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진해는 해방 이후에 만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그런 도시예요. 해방 이후에 진해에 정말 스펙타클한 사건들 그리고 인물들, 건물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더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보시면은 도심 자체가 지금 박물관이라고 그래요. 저는 여기에 뭐 한 60 몇 년을 이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을 잘 못 받았는데 그분들을 말을 듣고서는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꿰뚫어 보니까 정말 우리 그 진해의 서부 지역은 박물관인 거는 분명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너무 많다는 걸 다 인식하고는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들을 좀 발산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고민의 시간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 지자체의 꾸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이런 건물이 100년이나 됐잖아요. 한 번씩 그런 보수를 잘해서 그래야만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런 지원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주민협의체 자체도 없어지고 센터도 없어지니까 붕 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열린 사고로 장원시에서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애정이 좀 식지 않도록 행정이 되었던 잘 이렇게 따듬어서 이 축제가 이 지역에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무지구의 도시재생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주민들은 도시를 가꾸는 데 주체가 되며 새로운 길에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충무지구가 보여준 이 변화의 가능성은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도시의 미래를 꿈꾸게 합니다. 아유, 워낙 이렇게 갈등도 많고 드라마를 워낙 많이 찍었어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드라마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 드라마를 어떻게 센터나 주민들이 이제 각자 입장에서 해석을 했는지는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일 것 같아요. 또 충무지구는 충분한 매력이 있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춘 어떤 새로운 기획들이 충무지구에 계속 연달아서 입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지금 이제 자꾸 이렇게 낙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건가에 대한 그 생각들을 조금만 해주시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이 충무지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도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만들어집니다. 늘 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충무지구의 지난 6년은 협력과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벚꽃은 다시 피어나고 진해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충무지구엔 앞으로 어떤 계절이 찾아올까요? 주민들의 손에서 피어날 새로운 계절이 기다려집니다. 다른 데는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의 장단점은 모르지만 진해는 정말 살기가 좋고 인심들도 좋고 자그마하면서도 아담한 도시로서 친근감이 너무 가며 마진구를 넘어설 때부터 사람들이 들어올 때 다 아늑한 곳이라고 다 칭찬을 하고 군항생 때 벚꽃으로서 정말 보기 좋은 도시고 깨끗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근대 역사 건물도 많아가지고 공부하고 배우고 또 지역민으로서 우리 여기 젊은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공장 같은 게 없고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없지만은 이 사시는 연세 드신 분들도 모두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고 이것이 좋은 도시가 되도록 모두 다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